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과 최미래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장 최미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3월 14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판매업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판매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바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어야 하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저희가 정책 설명회를 갖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책 설명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오늘 아무쪼록 좋은 시간 가져주시고 많은 질의응답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어려운 부분들은 차후에 다빈도 질의응답집이나 오늘 또는 하반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 설명회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크게 4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 관련해서 화장품법, 시행규칙, 고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화장품은 실제 2년 전부터 시범 운영을 해왔고 시범 운영 과정 중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질의 사항 중에 자주 묻는 질의를 발췌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마련을 했고 이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시작될 예정인데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여기 이제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FAQ에서 답변이 안 드렸던 새로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명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로 맞춤형 화장품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송호선 사무관님이 발표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입니다. 2020년 3월 14일 시작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에 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대해서 설명을 내용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소개에 앞서 화장품의 법령 체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으로서의 화장품법과 대통령령으로서의 화장품법 시행령, 그리고 총리령으로서 화장품 시행규칙으로 화장품 법령 체계는 구성되어 있고 소관부처인 식약처 고시로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화장품 표시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등 총 19개의 고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안내서 등이 지침과 안내서 등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 자료, 법령 정보를 가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나머지 화장품 법이 등 법령 체계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나아가 민원인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의 법령 자료, 법령 정보에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 주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품법은 약사법에 포함되어 약사법에서 화장품을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화장품법이 제정과 됨과 동시에 현재의 화장품 고유의 안전관리 체계가 도입되었고 기능성 화장품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이 되었고 2012년에는 사용금지 원료 외에 자유로운 원료를 책임 판매 관리자의 책임하에 사용하며 네거티브 시스템이 도입됐으며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제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7년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확대되었고
오늘 설명에 소개드리는 2018년 3월 13일 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제도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도 도입이 제안되었고, 당시 개인의 가치가 강조되는 사회, 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개인 맞춤형 상품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화장품에서는 판매장에서의 혼합, 소분을 금지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 신설이 필요했었습니다. 2016년 3월 20일부터 맞춤형 화장품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전해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였고, 대상으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의 직영 매장, 면세점 내 화장품 매장 등에서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범위로 기초 화장품용,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제품용으로 시범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화장품 법령 체계에 맞춰 맞춤형 화장품 제도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 3월 13일 개정된 화장품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와 업종 신설, 그리고 준수사항, 교육, 조제관리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2020년 3월 14일 등 시행되는 시행규칙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와 변경 신고에 대한 절차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맞춤형 판매업자의 세부 준수사항, 그 다음에 교육명령 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된 고시로서는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규정을 저희가 2019년 10월 17일 개정하였고, 여기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서 다음 3종 원료에는 모두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 가능하도록 고시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2월 20일 날 제정 및 시행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간 지정에 관한 규정도 해당 고시가 있으며, 20년 5월 28일 날 행정 예고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혼합 소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로서 해당 고시는 행정 예고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인 안내서로서 20년 5월 12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의 원료의 범위, 그 다음에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과 같은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세분화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으면서 맞춤형 화장품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법 2조에서는 화장품과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적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에서는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 대한 정의 내용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말하고 있으며, 또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20년 4월 7일에 화장품법이 한 번 더 개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에서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내용물을 단순 소분한 화장품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주요 내용 중 법 제3조 2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조제관리사와 함께 소재지별로 신고서 및 구비서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려는 것으로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부 업무를 종사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조제 관리사를 반드시 구비 서류와 함께 내용을 첨부해야 되고, 시행규칙 제8조 2와 3에서는 변경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판매업자는 맞춤형 판매업자가 변경되었거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변경되었을 때는 지방 식약청장에게 변경 신고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화장품법 제5조의 영업자의 의무,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자는 기본적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본적으로 판매장의 시설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여야 하며, 또한 혼합소분에 관련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을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해야 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혼합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또는 위생장갑을 꼈을 경우에 위생장갑을 착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혼합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도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칙 제12조 2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를 작성 보관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판매 내역서에 대는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혼합, 소분에 사용된 내용물 또는 원료의 특성을 설명해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도 함께 소비자에게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식약처장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는 추가적으로 의무교육과 교육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또한 식약처장은 국민건강상 유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영업자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명령의 대상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 규칙 제12조의 2 맞춤형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교육과 교육명령은 상기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준수사항에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는 화장품에 표시되어야 될 표시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선 포장에 대한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1차 포장을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로 명시를 하고 있으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으로서 첨부 문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0조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표시사항은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또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모든 성분, 내용물의 용량 및 중량, 해당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의 청린형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포장에는 반드시 다음의 4가지 화장품의 명칭과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10ml 이하의 소용량과 견본품 화장품에 대해서 표시 기재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상기 5개의 표시 기재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시 기재 사항 중 그 밖에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재 표시 사항은 규칙 제19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았을 경우에는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기재하셔야 하며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함량을 기재하셔야 하고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고자 하실 때도 그 원료의 함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제2조 8호부터 제11호, 즉 탈모, 아토피, 순사들과 같은 것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용 화장품이나 영유아용 제품을 특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맞춤 화장품에서의 특이사항은 기본적으로 총리령에서 정하는 기재 표시 사항 중 바코드와 수입 제품의 제조소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전성분은 화장품의 표시 사항에서 반드시 기재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은 부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우선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는 성분 또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약이 들어있는 성분 등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3조에서는 화장품의 부당한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는 우선 첫 번째,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두 번째,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일 표시 광고할 경우, 세 번째, 기능성 또는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가 될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있는 경우이며 마지막으로는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장품법 제14조에서는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해서 실증을 명하고 있고요. 영업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 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식약처장은 이러한 실증이 필요한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다음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다음의 화장품에 대해서 하나씩 열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를 받지 않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폐된 화장품, 이물이 혼합됐거나 부착된 것, 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 사용한 화장품, 그 다음에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위조 변조한 화장품들은 화장품법 제15조에서는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할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한 맞춤형 화장품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를 한 맞춤형 화장품도 판매 금지의 대상이며 화장품법 제10조부터 12조까지 표시 기재에 위반되는 화장품이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기재 표시된 화장품도 판매 금지의 대상입니다. 나아가 샘플용 화장품이라고 하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 표시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한 화장품도 판매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화장품 관련 법령과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규정에 대해서
미준수 시 벌칙과 과태료, 행정처분 등이 정하고 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미준수했을 경우 처분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을 명시하고 있어 그 중에서 간략하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또는 그 사항에 따라서 판매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시정명령 또는 판매 업무 정지가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9조에 따른 안정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판매 업무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장품법 제10조 포장의 기재,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판매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화장품법 제15조에서 영업금지 조항의 화장품을 제조, 보관, 진열한 경우에도 제조 또는 판매 업무 정지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식약처가 검사, 질문, 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판매 업무 정지 또는 제조 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맞춤형 화장품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셨을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과 같은 부분이 발생하실 수 있으시니 판매업자께서는 해당된 내용을 잘 준수하시고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을 혼합 소분의 업무에 종사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장에서 맞춤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원료의 혼합 또는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자에게는 식약처에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의무사항 중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이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년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해당된 교육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협회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시행규칙 제8조의 4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험 주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매 시험 실시 90일 전에 일시, 장소, 과목, 응시 방법 등 시행 계획을 공고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연 2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해당된 자격시험의 과목으로서는 우선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두 번째로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와 원료의 사용 기지 등에 관한 사항이 제2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과목은 화장품의 유통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4과목으로서 맞춤형 화장품의 특성, 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전체 과목의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함과 동시에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 득점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며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추가 시행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개최한 제1회 맞춤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응시를 취소한 수험생이 6,000명에 한해서 이번에는 특별시험으로서 해당 1회 시험 접수를 취소한 수험자에 한하여 원서 접수를 통해 8월 1일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식약처에서는 제2회 정기시험을 10월 17일 예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7월 초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해당 관련된 시험의 시험 공고문 및 공고문은
식약처의 홈페이지 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맞춤형 화장품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유병욱 주무관님의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 해설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유병욱 주무관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5월 민원인 안내서로 제작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입니다.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맞춤형 화장품 개요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에 대해 알아보고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 및 원료의 범위, 시설 기준, 준수사항, 위생관리,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맞춤형 화장품의 정의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이란 고객 개인의 피부 특성, 색, 향 등의 취향을 반영하여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형태로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비자가 원하는 용량만큼 소분한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화장 비누를 단순 소분한 것은 맞춤형 화장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아니더라도 화장 비누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이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조제한 맞춤형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 범위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은 다음 설명드릴 세 가지 유형의 혼합 소분을 통해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을 혼합하는 행위입니다. 서로 다른 내용물을 혼합하여 새로운 종류의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하는 행위입니다. 기본 화장품 내용물에 향료나 색조, 기능성 원료들을 추가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혼합할 수 있는 원료는 단일 원료와 혼합 원료 모두 가능하며 식약처장이 정하고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조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행위입니다. 대용량의 벌크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용량만큼 작은 단위로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이상 세 가지 유형의 맞춤형 화장품 영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경우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로 가능하지 않으며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필수로 두고 영업소 소재지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영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의약품안전나라 시스템을 통한 전자민원 접수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서와 맞춤형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임대차 계약서, 영업장 등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와 세부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는 27,000원이며 처리 기한은 10일입니다. 전자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의약품 안전나라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 등 포털에서
의약품 안전 나라를 직접 검색하여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다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변경 신고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변경,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상호 또는 소재지 변경,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가 아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나 소재지 변경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한은 10일이며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조제관리사의 변경의 경우 처리 기한 7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음, 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 기한은 7일, 수수료는 없습니다. 휴업 신고의 경우 휴업 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만 신고하면 되며 폐업 또는 휴업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과 원료입니다. 먼저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물의 범위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어야 하며 다음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대로 유통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판매의 목적이 아니라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도 맞춤형 화장품의 내용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에 사용되는 원료의 범위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원료는 혼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는 식약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별표 2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이며 원료의 품질 유지를 위해서 원료의 보존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두 번째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는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기능성 원료를 포함한 최종 혼합 제품은 기능성 심사 또는 보고받은 조합과 함량의 범위 이내이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법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시설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시설 기준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공간은 다른 공간과 구분 또는 구획하여야 합니다. 조제실은 판매 공간 등과 분리되어야 하며 교차 오염이나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 간 혼입이나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환기시설과 작업자의 손, 조제 설비 기구 등의 세척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 등에 대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품질 유지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척 시설과 내용물, 원료 보관실 등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용물과 원료의 혼합 소분 범위에 대하여 사전에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최종 혼합되는 맞춤형 화장품이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내용물과 원료의 혼합이 가능합니다. 내용물과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혼합 또는 소분의 범위를 검토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한 범위 내에서 혼합 소분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내용물과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것을 확인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내용물과 원료를 제공받은 경우 책임 판매업자를 통해 품질 검사 성적서를 제공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셋째,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은 화장품법 제8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혼합 소분을 통해 조제된 맞춤형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유통화장품에 해당하며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판매장에서 제공되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미생물 샘플 검사를 실시하는 등 미생물 오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초과해서 맞춤형 화장품의 사용기간, 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에 사용하고 남은 내용물과 원료는 마개 등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피부 상태나 선호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맞춤형 화장품을 미리 혼합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혼합 소분 전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을 조제하기 전에는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하고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의 위생 상태와 내용물과 원료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용물 및 원료의 관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입고 시 품질 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성적서를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입고된 원료 등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제품별 사용 기간을 확인한 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사용기한이 지난 것은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판매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료와 내용물의 입고, 사용, 폐기 내역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고 맞춤형 화장품의 원료 목록과 생산 실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 내역서에는 판매 일자와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판매량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화면에 있는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입니다. 제품 판매 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된 내용물과 원료의 특성, 맞춤형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해 사례 등 부작용 발생 시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절차와 보고 서식은 식약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위생관리입니다. 작업자는 혼합 소분 시 위생복과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은 건강 회복 전까지 조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합 전후에는
손소독과 손세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혼합소분 장소에 대한 위생관리입니다. 시설 기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맞춤형 화장품 혼합소분 장소와 판매 장소는 구분 구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환기시설 구비하여 적절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고 작업대, 바닥, 벽, 천장, 창문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여 위생적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충, 방서 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비나 도구는 사용 전에 세척 등을 통해서 오염을 방지하고 작업 장비 및 도구 세척 시 사용되는 세제 등은 잔류하거나 표면 이상 등을 초래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세척한 작업 장비 및 도구는 잘 건조하여 다음 사용 시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 장소가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 등의 특성에 맞도록 주기를 정하여 위생관리하여야 합니다. 점검해야 될 사항은 작업자 위생, 작업 환경 위생, 장비 도구 관리 등이며 위생 환경 모니터링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판매업소의 위생 환경 상태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생점검표는 판매장 특성에 맞게 항목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이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1차 포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 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이며 영업자에는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를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 1차 또는 2차 포장에 2차 포장에는 1차 포장에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이외에 해당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가격,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나 도안,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그 밖의 총유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는 기재사항들을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기존 라벨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한 후 부착하거나 오버 라벨링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표시는 개별 제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가장 알아보기 쉬울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서로 다른 영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기재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 기재 사항과 관련하여 그 밖의 총유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 원료의 함량, 제2조 8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 그리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의 함량. 첫 번째, 별표 3, 제1호 과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류인 경우. 두 번째로,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임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시 10분이 되어서 계속해서 정책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맞춤형 화장품과 관련해서 자주 접수된 질의사항을 중심으로 식약처에서 맞춤형 화장품 FAQ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에 식품의약부 안전처 유병욱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맞춤형 화장품 관련하여 그동안 식약처에 국민신문고나 전화 등을 통해 자주 질의되었던 사항을 선정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화장품 법령상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 대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병의원이나 약국의 특성상 해당 장소에서 판매되는 맞춤형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높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의 표현이 포함된 상호명은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나 제품의 명칭, 효능, 효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벌크 제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약처 고시 우수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에서 벌크 제품이란 1차 포장 이전에 제조 단계까지 끝낸 제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포장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정을 마친 상태를 의미하며 제조 번호별 품질 검사와 제품의 정보를 알 수 있는 표시 기재 사항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마트 등에서 시중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것이어야 하며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임의로 구입하여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내용물은 반드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해 주문하고 이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혼합 소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판매 형태에 대해서는 맞춤형 화장품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개개인의 피부 진단,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고 개인의 특화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소비자와의 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능성 원료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내용물에 직접 혼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약처 고시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에는 식약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혼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기심사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대로 해당 원료를 혼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내용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직접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2호 과목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혼합소분 전에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내용물과 원료에 대한 품질 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품질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내용물, 원료를 제공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등의 품질 성적서 등을 통해 품질이 적정함을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에 혼합할 내용물이나 원료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만 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행 화장품 법령상 화장품의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 판매할 수 있으므로 맞춤형 화장품에 사용될 내용물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합니다. 맞춤형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는 법령상 구입처에 제한은 없으나 맞춤형 화장품 조제를 위한 내용물, 원료의 혼합 범위, 방법 등을 내용물을 제공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맞춤 화장품 혼합에 사용될 원료도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를 통하여 구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의 기능성 화장품 표시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내용물 등을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사전에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사전에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조제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적절한 교육, 감독하에 조제관리사 자격이 없는 일반 매장 직원이 맞춤형 화장품 혼합 소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의 교육 및 감독하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 매장 직원은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포장 용기를 가져와서 맞춤 화장품을 담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의 포장 용기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서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혼합 소분 전에 혼합 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 용기의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가져온 용기에 맞춤형 화장품을 담아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표시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동일한 소재지의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한 소재지에서 두 업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 맞춤 화장품의 혼합 소분 장소는 별도로 구획되는 등 혼합 소분 과정에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대표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 2에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소규모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판매장에서 상근하는 직원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는 판매장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고용하여야 하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와 품질 안전관리를 담당하여야 하므로 판매장에 상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 고용되지 않은 조제관리사도 매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조제관리사 보수교육의 대상은 같은 법 제3조의 2, 제2항에 따라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 소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조제관리사 보수교육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2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 2명 이상의 조제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조제관리사를 추가로 신고하실 수는 있으나 의무적으로 모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된 조제관리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모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맞춤형 화장품 관련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